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의학이론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의학이론 에센셜 1강에서는요, 제가 2차 OT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차의 첫 시간이니까 2차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신체에서 4과목이 있는데 저는 과목 순서를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일단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자격증, 공부하는 자격증은 신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의학이론을 일단은 가장 먼저 깔아두고 그래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이런 사고일 때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이 돼서 그리고 이런 증상일 때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훨씬 수월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의학이론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을 하는 이유는 이 의학이론이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과목이 재산보험입니다. 특히나 재산보험을 들어가면 우리 이제 장해분류표라는 약관을 공부를 할 건데요. 장해분류표는 말 그대로 내 13개 신체 부위 여기에서 각각의 증상들에 따라서 장애율을 이렇게 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쵸, 완전히 의학적인 내용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론 공부하고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재산보험으로 갈 거고요. 그럼 재산보험에서 장애분류표 하면서 표준약관을 배울 거거든요. 그럼 표준약관을 배우면서 우리는 보험약관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제 보험 과목들 들어갈 때도 훨씬 수월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둘을 이런 식으로 구성한 이유는 우리 1차에서 자동차 보험 아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 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는 내가 다쳤을 때, 그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나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2차 시험에서는요, 사실은 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 나의 책임 그리고 나가 다쳤을 때 뭐 이렇게 본다면 사실 나의 이 책임, 즉 책임보험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구성을 보세요. 그럼 무슨 구성이냐면 자, 책임보험, 근제도 책임보험 안에 들어가니까 이 책임보험 과목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책임보험 전반을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책임보험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 2연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과목을 시험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내야 될까요? 이 과목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책임보험 전반을 다루고 있어요. 이 과목에 대한 시험을 내기 위해서 그쵸? 그래도 이 전반을 좀 다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명을 해서 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보험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딱 정해서 딥하게 들어간다기보다 여러 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이 중에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을 쉽게 말하면 갖고 와서 그것만 가지고 한 과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 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보험을 먼저 배워서 책임보험의 기본 구조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나면 자동차 보험은 한결 쉬워진다는 거죠. 한결.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성을 이런 식으로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과목의 성격상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분류일까?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보험 과목이고 위에 있는 것은 비보험 과목이라고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학이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커리가 보통은 에센셜, 드릴, 파이널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 있는데 자, 우리 드릴은 말 그대로 문제풀이였습니다. 그렇죠? 파이널은 그냥 여러분들 파이널 체크, 핵심 체크라고 해서 한두 강 정도, 한 강이나 두 강 정도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빠르게 보면서 이런 거 중요했었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게 영순이었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체크하게 될 거고요. 에센셜은 기본이론, 드릴은 문제풀이 개념이었습니다. 1차부터 우리 그렇게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의학이론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제 2차 지금 현재 교재를 여러분들 갖고 계시겠죠? 그럼 보면 특히나 의학이론은 그렇습니다. 구성 자체가 제가 다반화를 시켜서 처음부터 다반화를 시켜서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제 교재 있죠? 교재를 그냥 그대로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기본서라고 하면 쫙 풀어서 설명이 되었고 결국엔 내가 이거를 옮겨서 다반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것을 처음 구성할 때에 2차는 결국에는 주관식이란 말이죠. 즉 내가 이제 서술을 해야 돼요. 서술, 뭐 책임보험 쪽으로 가면 논술도 조금 들어가겠지. 어쨌든 서술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1차와의 차이는 1차는 쉽게 말하면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내 눈에 익히면 됩니다. 왜? 시험 문제 자체의 답이랑 키워드들이 다 표현이 되니까. 근데 2차는 주관식이에요. 내 머리에서 오롯이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답안지가 한 장이 주어지면 그 답안지의 목차랑 거기에 들어간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따라라락 생각이 나면서 써줘야 돼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답안을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일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성을 한 것은 처음부터 그냥 답안화 형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예를 들면 어떤 질병명이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배울 때 의의는 뭐다, 뭐 원인은 뭐다, 검사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포맷에 익혀져서 쭉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미 답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른 이 보험 과목은 크게 문제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어떤 서술, 약술의 형태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보험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례, 계산 문제가 또 큰 축을 이룹니다. 그럼 이것은 드릴에 넣을만 합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걸 다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약술 부분은 어때요? 약술 부분은 이미 답안화되어 있어 답안화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풀이에서 이것을 또 한다라는 것은 그냥 똑같은 반복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보험 과목은 사례 계산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이 드릴 과정에서 문제풀이 이런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에센셜에서 답안화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드릴 과정을 또 길게 만들어서 똑같은 걸 하는 것이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차라리 나눴냐? 제가 의학은요, 여러분들 우리 상해와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상해가 사실은 비중이 큽니다. 상해가. 그래서 에센셜에서 상해를 할 거고요. 드릴에서 질병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거고요. 상해 분량이 조금 더 당연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상해에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해부학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의학이론 가지고만 설명을 또 갈 건데요. 그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의학이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뭐가 그러냐면 이것을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의학이론, 실제로 의학이론 점수가 제일 좋았는데 저는 결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해부학을 알면 여러분들 몸의 어떤 구조, 원리를 알면 아 이게 진단명만 봐도 진단명은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다가 진단명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딱 글자만 봐도 아 몸에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다. 거기에 지나가는 신경이 뭐다. 그 신경은 무슨 역할? 손목을 굽히는 역할을 했는데 그럼 증상은 손목이 굴곡이 안 되겠다. 안 굽혀지겠다.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면 되지? 손목의 신경 검사, 뭐 팔렘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된다. 수술은 이제 손목에 뭐 금속판 나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 그냥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수많은 부위가 있습니다. 수많은 부위가 있고요. 수많은 부상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질병이 있어요. 질병은 조금 뭐 약간 정해졌다 치더라도 부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뼈 어디가 부러졌다라면 그냥 바로 부상명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해요? 이해되실까요? 너무 비효율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론이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해부학을 잘 해두면 제가 약속드리는데 5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특히나 질병 가서는 질병은 특히나 좀 어떤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겠죠. 포인트들. 예를 들면 무슨 암은 진단 기준이 뭐다. 어떤 수치가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러한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주면 의학이론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해를 에센셜로 두면서 이 해부학을 저랑 같이 좀 진하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과목으로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술과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에센셜, 드릴, 파이널, 모고가 있으면 뭐 파이널까지는 똑같고요. 자, 에센셜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당연히 기본 이론들을 할 겁니다. 기본 이론들을 할 건데 자, 보험 과목이죠. 제가 1차 때 보험 계약 법을 할 때 이거는 법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처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법 조문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건 보험 과목입니다. 보험이에요. 보험계약 사항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계약 사항이 뭐예요? 결국엔 약관이죠. 네, 약관을 배우는 거예요. 약관을.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약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제가 넣었어요. 우리는 이 약관을 제가 여러분들 마치 우리 계약법에서 법조문 머릿속에 딱 체계와 함께 넣었었죠. 이 약관을 그대로 머릿속에 넣는 작업들을 짜라라락 할 거예요. 그러면 계약법에서도 그랬듯이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약관을 내가 다 아는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못 풀겠어. 오히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닐까라는 자신감이 또 생기겠죠.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약관을 배울 거고요. 드릴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례 계산 부분을 할 겁니다. 사례 계산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기에 심화 시키거나 뭐 추가시킬 것들. 여기서 추가라 하면 약간 순위로 치면 출제 순위로 치면 1.5순위나 2순위 되는 것들. 뭐 단순한 특약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부가적인 내용들까지 해서 드릴을 구성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제가 기출분석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에센셜에서 이번 시간에는 2차 OT를 했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프리뷰부터 들어갈 거예요. 프리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의학이론 프리뷰. 그래서 의학이론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러한 원리적인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분석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출분석표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 2차 과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과목도 4개인데 범위가 너무 넓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은 범위를 어느 정도 좁힌다. 갈무리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출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의학이론을 예를 들면 의학이론이라는 범위가 나는 그냥 무작정 끝도 없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기출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아주 옛날 것부터 할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트가 구분이 되는구나. 근데 보니까 여기서 몇 문제가 나고 여기서 몇 문제가 나고 여기서 몇 문제가 나는구나. 이걸 또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보니까 얘는 이때 출제됐는데 몇 년 후에 또 나오더라. 어떤 거는 그냥 한 번 출제되고 다시는 안 나오더라. 야, 어떤 거는 매년 나오더라.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주제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 이게 막 20문제 나왔어. 예를 들면 의학이론을 예로 들면요. 우리는 사실 이거 의사시험이 아니죠. 손해사정사로서의 의학이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치료 방법에 대한 디테일이 아니라 뭘까요? 결국에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이 질병이 맞아? 맞으면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맞아를 확인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럼 맞아를 확인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 진단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알아야 되고 검사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원인이나 주요 인자들을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인자가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요렇게까지 왔어. 그래서 검사를 이거를 임상 증상을 요거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검사를 이렇게 해야 돼. 결국에 우리 일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통계를 내보면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때, 의학이론을 공부할 때 그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치료법을 막 디테일하게 외우는 건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야. 공부 방향에 대해서 갈무리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를 해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감이 딱 잡힐 거예요. 처음에는 멍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이 다 끝나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이 다 끝났습니다. 제 이 커리큘럼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 1차 시험은 그래도 범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범위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걸 열심히 하면 충분히 또 절대평가니까 합격할 수가 있었는데 2차는 상대평가고요. 범위라는 것이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이론과 실무잖아. 이론도 범위가 넓고 실무도 범위가 넓어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 문제도 어렵고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낮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출 분석표였고, 그리고 이제 교재 자체를 다반화시켜서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죠? 그리고 보험 과목 같은 것들은 약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한마디로 기본기가 마스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추가하실 때 그냥 새로운 것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충분히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2차에서는 이게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면 복습도 쭉 해가시면서 아마 새로운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싶다, 추가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딱 마스터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운 강의를 아예 또 정규 과정을 들으신다는 것처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교수님의 책이라든지 책 하나 정도를 그냥 사면
그것을 내가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내용만 내가 추가만 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충분히 그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또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교수님이나 학원에 문제풀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반 정도? 왜냐하면 이거는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금년에는 이 주제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생각을 해놓은 것이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들으셔도 이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수월하게 내용을 추가해서 내가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2차까지 대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제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이 끝났을 때 추후에 내가 하나씩 뭔가 새로운 책을 사더라도 그 새 책에 대한 강의를 따로 또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보면 충분히 이해돼서 계속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독학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커리큘럼의 또 1차적인 또 목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2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 시간부터 과목별로 프리뷰하고 기출분석표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고, 보험 과목들은 사례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은 이제 드릴에서 들어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과정을 스타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것으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